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더라 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해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요. 지금까지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 배려하느라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 안에서 새로운 성취감과 또 색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에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할 거고요. 또 특히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 종목 진단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구체적인 궁금증과 함께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힘들었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할까요? 자, 오늘 전정희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콩콩이님도 반갑습니다.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레제님 그리고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반올림 100%님께서는 시장은 내가 주도한다.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방법을, 투자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지금이 그 유명한 투자의 신 시간인가요? 라고 등장해 주셨는데 자, 더 많이 소문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유명한 투자의 신이 지금 시작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풀어가시라고 소문 좀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박스 대탈출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멀고도 먼 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길 저희가 조금 더 가깝게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저희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파블로프님과 노자성님, 귀여운 밤비님의 이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좀 PC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구간이죠. 네. 예,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기분을 좀 낸 측면이 있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앞서가지고 미국 시장 빠질 때도 막 우리는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끌었던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2차전지 쫙 이끌면서 분위기가 좀 살았던 부분들. 또 갑자기 바이오도 한 번씩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자동차 안 올라가던 종목들까지 갑자기 요즘에 막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올랐었는데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번에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 또 이번 하반기에는 뭔가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좀 꺾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피로감도 좀 있고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뭐 오늘 정도 쉬는 건 사실 미국 시장보다 그래도 오늘 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경계성 움직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하는 움직임들이 또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움직일 것인가
또 이제 연준의 발표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많이들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안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또 이슈가 있고 또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은 또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갈 종목은 가고요. 또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진단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지금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조금 더 든든하게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종목 진단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 사이에 신강금님께서도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고요. 영웅12님 오셨네요. 오늘은 채택이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또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살려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수형아인가?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신기수형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진단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제님께서 남겨주신 진성 TC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1,800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얼마 전에 13,400원에 반절만 수익을 확보했는데 또 밀리네요. 지금이라도 수익 확정 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빠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현금은 낭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진성태 씨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오늘도 특히나 3%, 2% 넘게 빠져오면서 12,9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빠지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 전략 짜볼까요? 기다릴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진성태 씨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무한 궤도가 아니라 무한궤도요? 중장비 하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 궤도를 주로 만드는 이제 회사예요. 그 중장비 네. 부품 만드는데 지금 그 궤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중장비 관련주로 좀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중장비 관련주들이 시세들이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글로벌 인프라 투자 될 거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재가동 되고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를 할 거다라는 기대. 또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에 지금 시동을 좀 걸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뭐 지금 중동 쪽도 지금 건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중장비들이 좀 잘 팔리게 되면은 진성T 씨도 부품이 잘 팔릴 거고 이제 그런 기대도 있고 거의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요즘에 움직이는 이쪽 건설기계 쪽 움직이는 제일 큰 동력은 두 가지예요. 중국하고 우크라. 그래서 중국 쪽이 재가동 될 거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복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튀르키예 얘기 나올 때도 이제 한 번씩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확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진성태 씨가 올해는 약간 좀 감익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감익될 것 같은 이제 컨센이 그래요. 일단은 컨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내고 쭉쭉 가기보다는 뭔가 모멘텀 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이 좀 붙을 때 올랐다가 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럴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바이앤홀딩으로만 그냥 계속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들고 있다가는 조금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라서 지금 뭐 잘 잡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좀 이번에 빠질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잡기를 잘 잡으셔가지고 근데 이 뭐 11,000원 이하까지 쭉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또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단지 14,000원, 15,000원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거를 너무 바라다가는 또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상향이라고 지금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변동성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렇고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보유하다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뭐 종전 얘기 나오고 또 튀르키예 얘기 나오고 그리고 올해 감액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지금 올해 그 연말 PR이 10배가 안 돼요. 예상 PR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모멘텀 조금만 받으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익절선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목표가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익절선은 11선으로 하십시오. 지금 11선이 얼마에 와 있냐면은 12,400원권 와 있어요. 근데 쭉 올라오겠죠. 그 11선은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11선 종가상으로 깨지는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15,000원까지, 14,8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11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진성태 씨는 우크라이나 모멘텀이라든지 튀르키예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으로 살짝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등락을,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 지키면서 보유 전략 체크해 드렸고요. 11선 12,400원 근처가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이고요. 저쪽 목표가는 14,800원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수요일 투자의 신을 또 우리 살려님께서 슈퍼챗과 함께 응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무려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기수엉아의 가르침으로 선한 영향력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부 끝날 때까지 기수 업, 보람 업, 토비 업, 미토 업 하면서 응원을 나눠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슈퍼챗이면 저희 오늘 회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죠? 예, 소주 몇 병은 나오겠네요. 예. 이제 소주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자, 그래도 보내주신 이 슈퍼챗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맛있는 거 든든하게 사먹고 몸보신해서 더욱더 우리 투자의 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기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더욱더 슈퍼챗에 지금 제가 흥분했네요. 더욱더 힘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강금님의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55,000원이에요. 비중을 20% 담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그래도 그동안 좀 잘 올라오는 듯 하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8% 정도 빠져내려가면서 48,0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진짜 지금 매수가가 너무너무 아까운 게 최근에 이 종목 54,7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55,000원이니까 그 전에 매수를 하셨겠죠.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진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뚫어주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많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대응 전략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빠진 거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한 지가 오래되신 것 같아요. 55,000원이시면은. 그러니까 아마 모아 가치든지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가까이 오면은 늘 긴장하셔야 돼요. 많이 물려있던 종목 매수가 가까이 오면은 뭐 일단 그 손실이 한 뭐 5% 이내로 줄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언제 내가 매도를 할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데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번에 상한가 나온 게, 11월 29일 날 상한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 나온 이유가, 이번에 보면은 그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쪽에 공급을 하는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예요. 아일리아는 있죠. 전 세계, 몇 년째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린 약품들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몇 년째 1위 약품이에요. 황반변성 쪽인데
뭐 작년에만 8조 원이 매출 나왔다니까 이제 그런 약품이 이제 올해 저기가 됩니다. 그 특허 만료가 되거든요. 기간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아를 본딴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품이 팔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삼천당 대학이 이제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이 이제 나가죠. 그것 때문에 이제 30% 상한가가 쫙 나왔는데 여기에서 55,000원 치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매도가 나오고 실망 매물도 좀 나왔겠죠. 55,000원 못 뚫을 것 같으니까 실망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재료는 참 좋아요. 이 알리아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뭐 뉴스가 좀 나올 수 있는 뭐 알리아 뭐 얼마 팔렸다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참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이라는 게 삼천화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멀티플로는 이 주가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100배가 넘어요. 지금 모든 제약 바이오들이 그렇죠. 그래서 삼천화제약은 그래도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일단 멀티플로 얘기가 안 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데 아일리아 모멘텀이 지금 요번에 나와서 2달 이상 지금 이 모멘텀이 작동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모멘텀의 힘은 이제는 좀 소진 구간에 왔다고 봐야 되고 그럼 다음번 모멘텀이 붙기를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데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바이오 쪽의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면은 안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또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난 기다리겠다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빠질 때 막 4만 원까지 빠지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20%나 되시고 지금 그래도 손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고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저가가 61선을 살짝 깼다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깨지면 61선 깨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6,650원입니다. 오늘 저가가. 그러니까 46,6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절반 덜어내십시오. 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반 덜어내시고 그리고 안 깨지면 들고 계시다가 너무 막 본저가 기다리지 마시고요. 52,5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줄였는데 얘가 막 42,000원 밑으로까지 빠지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한번 더 받으세요. 별일 없이 빠질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혹시 일이 있으면서 빠지게 되면은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상담 한번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또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삼천단 제약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만큼 또 내려갈 때도 무섭게 내려가는 이 변동성이 워낙에 큰 섹터이기도 해서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 저희도 같이 계속 눈여겨볼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충분히 남아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스피디하게 빠른 진단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다른 데서 종목 진단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궁금증들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고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상록수님께서도 신기수 전문가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오승님 출석하셨고 템버거님 반갑습니다. 개미와 황소님 그리고 잡주킬러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더욱더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남겨주신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매수가는 33,190원이고요. 비중을 15% 담으셨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콘텐트리 중앙 오늘 3.82% 하락 마감했고요. 25,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이 있죠.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사실 콘텐트리 중앙 올해 여러 가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이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가 좀 필요할까요? 콘텐트리 중앙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작년까지 이제 이 회사가 그 적자인데 적자가 지금 작년까지 3년째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메가박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는데 이 회사의 약점이 올해는 살짝 좀 보강이 되는 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극장 수입이 조금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조금 이제 수익이 날 걸 올해 영화관들이 수익 날 거로 기대는 안 하지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중앙이니까 아무래도 뭐 채널 A나 이런 쪽으로 캡티브 향 마켓이 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뭐 이제 확정된 것만 비캡티브 쪽으로 OTT 쪽으로 나가는 것만 드라마가 13편에다가 영화가 9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을 벗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드라마 관련주들이 요즘에 지난번에 이제 조금 뭐 중국의 한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움직이다가 그 로봇주하고 로봇 테마하고 AI 테마가 갑자기 확 활기치는 바람에 매기를 그쪽으로 싹 뺏겨버렸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컨텐츠 중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드라마 관련주들 또 영화 관련주들 다들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컨텐츠 중앙에 대해서 저는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도 여전히 좀 이제 왜냐하면 3년째 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올해 좀 메꿔 나가는지 좀 봐야 되고 또 메가박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을 수는 없고 저는 한 3만 한 5천 원 정도 뭐 전고점 부분까지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한 3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본전가 정도 오게 되면 한번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시든지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일단 제 목표가 한 3만 5천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계속 열리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33,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앙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도트님께서 오랜만에 또 오셔서 매수 문의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잖아요.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어떤 전략으로 또 내 그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미리미리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심택 심택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500원에 25%요. 32,500원에 25%.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최근 아니에요. 좀 오래 됐어요.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심택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까 저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조금 더, 조금 팔아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요. 자, 이 심택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채팅창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또 비중도 적지는 않으셔서 이 손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택은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아, 그냥요? 예, 좋아서 그거 선택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안 올라요. 아, 그렇군요. 계속 받고 있어요. 심택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그 PCB라고 해서요. 예. 왜 그 전자제품들 이렇게 속에 보면은 초록색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고급스러운 거, 예, 그런 거 만드는데, 이 회사는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26%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3분기까지 늘어난 거고, 뭐 이제 어쨌든 4분기에 더 늘어날 거고, 지금 뭐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5배 이하니까 굉장히 싸죠, 주가도. 근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쭉.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주식 가격은 선반영을 해요. 그리고 심택은,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재작년에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1년 전에 이제 선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심택이.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좋아버린 게 문제야. 그래서 올해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앞으로 심택은 작년 실적만큼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그래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실적 피크아웃이 있는 종목들은 같은 섹터 내에서 PCB 쪽은 올해도 계속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작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어쨌든 괜찮을 거고 PCB 종목들 중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은 실적이 올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심택처럼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좀 꺾이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이렇게 일단 정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그 종목을 잘 안 사고 주로 던져요. 심택이 5배 이하 멀티플이라서 상당히 싸긴 하지만 반등폭에는 제한이 있을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는 심택, PCB 쪽에 투자하시려면은 심택 투자보다는 다른 쪽 투자하시는 게 종목 잡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러면 심택을 안 올라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심택도 이제 뭐 하방은 뭐 실제 그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방은 잡힐 거고요. 지금 시장 때문에 또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 또 이제 시장 좀 반등 나오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반등 나올 적에 너무 큰 욕심 부릴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는 한 3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아마 이제 기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뭐 35,000원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이내에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예. 35,000원까지는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저희 봄 안에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35,000원 정도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꼭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한 네, 부분들 감사합니다. 있으실까요? 다른 건 없으시고. 궁금하네요. 그냥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보죠. 네, 일단 기다려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심택입니다. 심택 진단 시작하니까 택이다, 택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반가워하고 계시죠. 심택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피크아웃 우려로 주가가 현재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더욱더 이 긍정의 기운들, 응원의 댓글들 함께 나눠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도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늘 밤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힐링의 시간도 같이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모트렉스입니다. 파블로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6,500원이네요. 비중을 20% 담으셨습니다. 모트렉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오늘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의 흐름 이어오면서 특히나 오늘은 5%대 상승을 이어왔고 17,00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17,21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왔어요. 일단은 모트렉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도 힘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력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모트렉스가 이제 그동안에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AVN 쪽, 오디오, 비디오, 뭐, 내비게이션 이런 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테마주였는데, 이제는 실적주로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실적이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 했고, 올해도 그걸 갱신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트렉스의 일단 그 AVN 쪽의 최대 장점은 이 회사가 해외 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현대차에서 모트렉스 제품을 쓰면은 가령 뭐 유럽 쪽에서 모트렉스 어떤 저기 그 현대차 자동차 쓰다가 그게 잘 안 되면은 다른 업체들 같으면 현대차 자동차 가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트렉스 에이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고치면 돼.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한 게 배터리 패키징 사업 2차전지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 또 자동차 충전소 사업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성장 동력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자동차 업황이 올해 이제, 사실 부진할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반기 이후로는 하반기 되면 바로 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에는 조금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모트렉스도 이제 그쪽에 속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아마 긴 횡보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되고, 어쩌면 자동차 쪽에 또 1분기, 2분기 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럽 쪽의 자동차가, 지금 1월 달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팔렸어요. 유럽 쪽에. 11%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동차 업황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 서프라이즈 같은 거 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괜찮죠. 그래서 뭐 테마성인 어떤 모멘텀도 갖고 있고 또 실적 모멘텀이 붙은 종목이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 부려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반기 때 좀 지지부진하다 할지라도 저는 좀 들고 가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는 제가 이 종목은 한 14,000원대에서 아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목표가 얼마 잡았는데 18,000원 잡았는데 단기 목표가는 한 18,500원 정도, 예, 그 정도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한번 좀 욕심 부려본다면은 하반기까지 간다면은 저는 24,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1, 2차 목표가를 이렇게 드릴게요. 한번 이제 선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트렉스 장점이 많은 종목이네요. 일단은 하반기에 조금 더 큰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500원이고요. 더 길게 수익을 키워나간다면 하반기에는 24,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목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수익 챙겨 나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신계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과 또 앞으로 좀 든든한 전략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나를 속썩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든 좋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소나무님 오셨고 호두빵님 늦게 좀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호두빵님 친구 있잖아요. 붕어빵, 계란빵님은 요즘 왜 안 보이시나요? 내일은 꼭 같이 데리고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케빈님 오셨습니다. 살려님께서는 기수엉아가 상담하는 모습만 봐도 난 배부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든든하게 주무실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진단 같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계좌의 수익을 채워가시는데 좀 배부르게 정보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IB 김영입니다.
템베거 여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520원이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IB 김영 오늘은 2,43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1,700원대에서 2,700원대까지 단기간에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차트 모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올라올 때마다 또 윗꼬리를 워낙에 길게 달면서 올라오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최근에 살짝 요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윗꼬리, 밑꼬리 모두 다 길게 이어가면서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IB 김영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일단 그 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3분기 때까지 11억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이제 4분기 때까지 해서 많이 봐서 15억 한다고 보면은 지금 시총이 1,000억이에요. 1,080억이기 때문에 몇 배입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멀티플로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이 회사는 지금 그렇게 저기고 요번에 움직인 거는 이제 저기 때문에 봐야 돼요.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디지털 교육 같은 것들 하겠다. 또 교육에 뭐라고 그랬죠? 공교육이 교육을 그 전유물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테마주고요. 요즘에 보면 계속 윗꼬리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물 만다는 소리인데 2,500원대만 올라가면은 윗꼬리 달고 또 밀리고 이래요. 근데 2,500원대에 사셨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확 붙어가지고 2,700원대 위쪽으로 쫙 올라가 주면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 예전에 그 코로나 때야 집에서 이제 재택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정부에서 이제 한두 마디 또 이제 해줘야지 올라갈 텐데 그걸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더 간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이고요. 주가가 지금 계속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확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가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본전가 이상에서는 2,600원에서 본전가 사이에서는 나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은 2,370원인데요. 오늘 저가 깨지면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디지털 교과서 앞으로 AI 교과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주가 흐름상 2,500원에 좀 강하게 벽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본전 이상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2,6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케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SK 스퀘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8,200원이고 비중 8% 담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SK 스퀘어가 어제 오늘 좀 빠졌죠? 월요일에 워낙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서 근데 이틀 사이에 그 급등의 흐름들을 모두 다 반납을 합니다. 오늘은 36,6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대가 이 급등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SK 스퀘어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SK 스퀘어는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지금 SK텔레콤이 아니라 SK텔레콤에서 분할돼가지고 자회사인데 자회사 중에 보니까 11번가도 자회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자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IT 쪽에 연동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괜찮게 올라가 주면은 이 회사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빠지고 할 텐데,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SK 스퀘어 같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 실적 중에서 일부를 실적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 스퀘어 같은 이 회사, 지주회사들의 주가는, 그 자회사들에 후행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막 날아가야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가는 거 보고 SK 스퀘어가 그 다음에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같은 거는 상장이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해 전망이 어떠냐면은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안 좋을 거다. 하반기 때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은 뭐 2분기 뭐 중반 넘어서 한 5월, 6월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SK 스퀘어도 뭐 그 정도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 SK 스퀘어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면 매력적이냐? 전 지주회사들은 또 그 멀티플도 높이 안 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저는 올해부터 뭐 1년 내내 들고 있으면은 뭐 한 4만 5천 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상승폭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20%는 나오네요. 이 정도에 만족하실 것 같으면은 들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SK 스퀘어에 투자를 하느니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겠다.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느니 손부장 쪽에 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효율성이나 어떤 이제 그런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안 가지는 않을 거다. 예, 시간 투자하시면 4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는 보이고 단기로는 뭐 한 4만 원 단 올라오면은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조금 다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성향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그래도 수익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이고요. 쭉 더 시간을 들인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은 체크해 드렸어요.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위해서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많고요. 도대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근데 또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종목들도 워낙에 많아서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 계좌는 조금 힘들고 옆에서 또 수익 잘 나는 친구들도 계속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 자, 그 수익 나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좌도 얼마든지 빨간불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고민들 저희한테 다 털어놓으시고 같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세요. 유튜브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초심님께서 대보 마그네틱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67,800원이고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대보 마그네틱이 오늘은 5% 하락을 했군요. 58,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대보 마그네틱이 또 이슈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이 주가도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야, 이 경영권 매각 이슈 이런 거 한 번씩 붙으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우마그네스 뭐 회사야 성장성도 있고 뭐 수화 리튬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회사야 괜찮은 회사인데 이제 단지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은 건 있어요. 이 회사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뭐 360% 잘 나왔습니다. 266억 했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4,8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10배면은 2,600억. 그러니까 한 17배, 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멀티플 논란이 한 번씩 이렇게 그 시장 안 좋을 때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영권 매각 이슈 같은 거 나올 때 지금 뭐 비싸다 이러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매각 이슈 같은 것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그럼 끌어내릴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맹점은 뭐냐면은 그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CIS 잠깐 볼게요. 이 CIS가 이 매각 이슈 붙으면서 주가가
막 16,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00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단지 이게 좀 심각하게 주가 수준을 좀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 오늘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도 좀 훼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좋아서 기다리자라는 말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크다. 알지 못한다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올지언정 내가 판 다음에 지금은 일단 좀 내일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보 마그네틱 이 경영권 매각 이슈가 조금 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주가에도 조금 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리스크를 더 견디기보다는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까요? 장학자님이 남겨주신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꽤 높더라고요. 13,86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또 22%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7,53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거의 지금 5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이죠. 한 2년 가까이 38,000원대에서 지금 7,500원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현재 본전가에 비교했을 때는 좀 높게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이 종목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죠. 뭐 37,000원, 38,000원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밑으로 내려갔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린 게 그게 작년 7월 달이에요. 그때 올라갈 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 그 치료제 부분도 요즘엔 좀 뜸한 거 보니까 그쪽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유야무야 된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회사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예전에도 보면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뭔가 좀 일이 발생하면은 테마상 편승해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테마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처럼 그 정도까지의 폭발력 있는 테마는 지금은 이제는 이쪽에 이제 생기기가 좀 힘들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도 보니까 좀 올라간 게 미국 쪽에서 580만 달러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 건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의 가격대에서 아마 이제 횡보를 할 걸로 보이고 엄청난 강력한 테마가 붙기에는 그럴 만한 테마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손실이 지금 거의 45% 거의 이제 반토막이 지금 나셨는데 22%면은 비중도 작지도 않으시네요. 이 종목은 일단 6,480원 저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정도 그 정도 더 빠져봤자 지금 손실에서 표도 안 나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일단은 6,450원 안 깨지면은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좀 손실 줄여가지고 나온다는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9,500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 라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6,480원, 6,45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등이 나오면서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9,500원이니까요. 그 안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궁금한 내용들은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확인하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마 그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있죠. 예.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PC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기대치만큼 못하다. 또 역시나 CPI처럼 반등 속도가 좀 줄어드는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요번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흐름이 바뀌었다. 이제는 박스권이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건 뭡니까? 빠지면 또 올라오는 게 박스권이죠. 저점은 안 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S&P 500 기준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은요. 자, 요런 추세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요걸 안 깰 거예요. 이걸 안 깨고 뭐 좀 지켜보면서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PC가 좀 우리 기대만큼 많이 둔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작게는 3,900 그리고 많이 빠지면 3,800. 아마 요 중간 사이에서 뭐 저점을 좀 형성을 한다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신호를 또 봐야 됩니다. 딱 얼마까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번에는 빠져서 저점을 또 깨고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가령 금리가 5월 달에 한 번 더 그 3월, 5월, 7월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도요. 그래봤자 올해 금리 인상 끝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0.5% 한다 그래도 그러면 상반기 때 금리 인상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리 그 최고치 수준이 올라갈 뿐이지 금리 인상은 올해 끝날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또 반등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 어떤 부분을 잡을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른 코너에서 계속해가지고 현금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 좋다고 너무 기분 낼 거 아니다. 흥분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기 때문에 대응들을 좀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쨌든 그 PC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잘 나와가지고 우리 기대만큼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고 빠진다면은 그때 이제 또 매수 기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일단 빠진다면요. 계속해서 성장주 관심으로 보셔야 돼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이 올해는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시 주도를 할 거고 경기주들도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성장주가 일단 우선순위 중심축을 잡고 그다음에 경기주와 나머지 모멘텀 테마주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포트를 꾸려 나갈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PC 결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도트님께서 박스권 지겨워라고 외쳐주셨는데 자 지겨워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리스크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꿀팁들 잘 참고하셔서 이 박스권을 조금 더 재밌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소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신기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